안녕하세요. 주주씨입니다. 얼마 전에 제 남편한테 문자가 왔어요. QQQ. 3배 레버리지 인버스 ETF가 있다. 저기요? 남편님 잠깐만요. 그거 지금 사려는 건가요? 자, 여러분 오늘은요. 레버리지 인버스 ETF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어떠한 상황이 예상될 때 이거를 하는 건지 그리고 관련 주요 ETF 티커들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할게요. 네, 여러분 레버리지랑 인버스 ETF를 볼 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담고 있어야 할 단 한 가지의 단어는 변동성이에요. 변동성. 네, 변동성이 진짜 중요해요. 변동성이 높고 낮으냐에 따라서 이 레버리지와 인버스 ETF 어떤 리턴을 가져다 줄지가 그냥 거의 결정이 되거든요. 그래서 이걸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되고 왜 그래야 되는지 이제 말씀드릴게요. 자, 먼저 레버리지부터 봅시다. 레버리지의 뜻이 뭐죠? 레버리지. 지뢰라는 뜻이죠. 네, 적은 힘으로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네, 그래서 작은 힘으로, 작은 돈으로 마치 큰 돈을 가지고 투자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낼 때 그 레버리지라고 하죠. 저희가 이거를 반드시 써야 되는 곳? 네, 부동산 투자할 땐 레버리지를 쓰셔야죠. 네, 더군다나 요즘처럼 금리가 낮을 때에는 레버리지를 안 쓰면 오히려 그 손해죠. 왜냐하면 그 레버리지를 쓰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낮으니까, 작으니까. 자, 그래서 레버리지 ETF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뭐 S&P 2배 레버리지라고 합시다. 그러면 S&P가 하루에 뭐 10%가 올랐는데 내가 이 레버리지 ETF에다 투자를 했으면 그거의 2배인 20%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. 자, 그러면 그 다음에 인버스 봅시다. 인버스는 뭐죠? 정반대, 앞뒤가 바뀐 거, 뒤집다 그런 뜻이죠. 네, 그래서 인버스 ETF다 하면 자, 예를 들어서 오늘 하루 동안 S&P가 뭐 10% 떨어졌어요. 그러면 나 인버스 ETF 가지고 있는 사람은 네, 10% 오르겠죠. 자, 근데 이렇게 간단한 것 같은데 왜 제가 앞에서 변동성 얘기를 했느냐. 이게 하루만 투자를 하면은 상관이 없는데 며칠 더 하루 이상 투자를 하게 되면은 변동성이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. 이 수익률이 하루하루 매일 다시 계산이 되거든요. 그래서 변동성이 높아지면 내가 예상하는 수익률보다 낮은 수익률을 얻게 돼요. 그래서 이걸 뭐 장기적으로 레버리지를 뭐 하면 레버리지 투자를 하면 안 된다.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자, 일단 방금 하루 했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 봤으니까 이틀 했을 경우를 먼저 볼게요. 자, 이 두 가지 경우를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. 100억을 투자해서 120억을 벌었어요. 둘 다 20%의 수익률을 냈죠. 근데 첫 번째 경우는 100억을 넣어서 둘째 날에 10억을 벌고 그 다음 날에 10억을 벌었어요. 그래서 오늘의 100억이 그 다음 날 110억이 됐고 그 다음 날 120억이 됐어요. 그렇게 나는 20%를 벌었어요. 두 번째 경우는 100억을 투자를 했는데 그 다음 날 20%가 빠졌어요. 네, 먼저 손해를 봤어요. 그래서 80억으로 떨어졌는데 그 다음 날 다시 이게 120억으로 올랐어요. 네. 그래서 이틀 동안 똑같이 100억에서 120억을 벌었는데 첫 번째 경우는 첫째 날 수익률이 10% 그리고 두 번째 날 수익률이 110에서 120으로 올랐으니까 9%예요. 그쵸? 두 번째 경우는 첫째 날 수익률이 마이너스 20% 100억에서 80억으로 떨어졌으니까 그 다음날 수익률이 80억에서 120억으로 올랐어요. 그래서 50%의 수익률이 난 거예요. 그 다음날. 어디가 변동성이 더 커요? 네, 첫 번째는 10%, 9% 이렇게 조금씩 올랐는데 두 번째는 마이너스 20% 갔다가 50%로 확 올랐어요. 두 번째 경우가 변동성이 더 크죠? 이 경우에 인버스 ETF 3배 레버리지 ETF에 어떻게 효과가 나타나는지 볼게요. 첫 번째, 인버스의 경우, 자, 첫째 날 10% 수익이 났어요. 둘째 날 9% 수익이 났어요. 그러니까 인버스니까 거꾸로니까 첫째 날 마이너스 10%가 나고 둘째 날 마이너스 9%가 나죠. 이거를 계산을 하면 인버스는 첫째 날 마이너스 10%가 나서 내가 100을 투자를 했는데 그게 90억으로 떨어져요. 그쵸? 두 번째 날 마이너스 9%예요. 그래서 90억이 82억으로 떨어져요. 그래서 총 100억을 넣고 82억이 남은 거예요. 마이너스 18%. 그쵸? 내가 예상하기로는 인덱스가 20%가 올랐으니까 100억에서 120억으로. 그러니까 인버스는 마이너스 20%가 날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. 근데 마이너스 18%가 났어요. 변동성이 작았을 경우에는 인버스 했을 때 그 효과가 낮아집니다. 그럼 두 번째 경우 볼게요. 변동성이 큰 경우죠. 첫째 날 마이너스 20% 수익이 났어요. 그래서 인버스를 하면 플러스 20%가 되겠죠.
그다음 두 번째 날 플러스 50%가 났죠, 인덱스가. 인버스니까 마이너스 50%가 돼요. 자, 그래서 인버스의 경우 내가 100억을 넣고 둘째 날에 120억이 됐다가 셋째 날에 마이너스 50%가 되니까 60억으로 깎여요. 나의 수익률은 얼마야, 이틀 동안? 마이너스 40%. 내가 예상했던 건 마이너스 20%인데 그쵸? 인덱스가 20%가 올랐으니까 나도 20% 떨어졌겠지 했지만 이렇게 변동성이 컸을 때는 무려 마이너스 40%의 수익률을 나에게 가져다 주는 거예요. 네, 3배 레버리지를 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. 한번 보실게요. 첫 번째 경우 100에서 120으로 20% 올랐어요. 그러니까 3배 레버리지면 60% 오르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, 자, 첫 번째 경우 변동성이 낮았을 경우에는 첫째 날 10% 올라서 첫째 날 30%의 수익을 얻죠. 3배 레버리지를 하게 되면. 두 번째 날은요, 9%가 올라서 27%의 수익률을 얻게 돼요. 따라서 첫째 날은 100억에서 130억으로 내 투자 자금이 늘어나고요. 둘째 날은 그거에 또 27%, 165억으로 늘어나요. 그래서 65%의 수익률을 얻게 되는 거예요. 예상했던 60%보다 수익률이 높죠. 변동성이 낮았을 경우에요. 두 번째, 변동성이 높을 경우는 어떻게 되나 봅시다. 첫날 마이너스 20%로 까졌죠. 인덱스가 3배 레버리지니까 마이너스 60% 까졌다가 그 다음날 플러스 50% 났죠. 3배니까 플러스 150%가 나요. 그래서 나의 100억 투자 자산이 첫째 날 40억으로 떨어졌다가 그 다음날 100억으로 상승합니다. 즉 이틀 동안 3배 레버리지에 투자를 했는데 어머나 100억 넣었는데 100억 그대로 남는 거예요. 수익률 0%. 나는 60%를 기대를 했는데 그쵸? 20%나 올랐으니까 와, 나 3배 레버리지 했으니까 60%는 주겠지 했는데 no, 0%밖에 안 돼요. 왜 제가 변동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지 아시겠죠? 변동성만 알고 계시면 돼요. 자, 이틀 투자 기간 이틀이었을 때를 봤는데 이번엔 제가 그래프로 보여드릴게요. 투자 기간을 열흘로 늘려봤어요. 어떤 효과가 보이는지 그래프 보고 한번 더 분명하게 구분을 해봅시다. 자, 여기서 파란 선은요, 변동성이 낮은 거예요. 100에서 110까지 오르는데 10%가 상승했죠? 열흘 동안. 매일매일 조금씩 상승을 한 거예요. 변동성이 낮죠? 조금씩 계속 올랐어요. 자, 두 번째는 높은 변동성이에요. 떨어졌다 올랐다 떨어졌다 올랐다 막 반복하는데 변동성이 있기는 하지만 꾸준히 상승하는 방향으로 올라서 열흘 동안 역시 10%의 수익률을 냈어요. 열흘 동안 두 경우 모두 10%의 똑같은 수익률을 냈는데 레버리지가 들어간 경우 3배 레버리지가 들어갔는데 연두색 라인 보세요. 얼마까지 올랐어요? 133까지 올랐어요. 인덱스가 10% 올랐는데 3배 레버리지 ETF는 33%가 상승한 거죠. 두 번째 경우 볼까요? 이렇게 좀 변동성이 높은 경우 그랬을 때는 10%가 올랐는데 어때요? 3%밖에 상승하지 않았어요. 30%는 오를 거라 기대를 했는데 3배 레버리지를 줬으니까 그쵸? 3%밖에 안 오른 거예요. 이 두 가지 경우는 우리가 아주 쉽게 비교를 해볼 수가 있는데 자, 나스닥과 코스피를 비교를 해볼게요. 자, 나스닥. 와, 뭐 이런 인덱스가 따로 없죠. 그쵸? 매일매일 오르죠? 특히 지난 3개월간 정말 안 오른 날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. 자, 그러니까 3배 레버리지 들어간 거 지금 수익률이 얼마예요? 무려 거의 60%에 달하죠? 인덱스 자체는 15% 정도 올랐는데 3배 레버리지 한 거는 그거의 3배보다 많이 오른 거예요. 반대로 코스피 봅시다. 코스피는 저희가 이 기간만 한번 볼게요. 2012년에서 2016년까지 코스피가 정말 박스권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 박스권만 유지를 했어요. 변동성은 높은데 주가가 거의 상승을 하지 않았죠. 자, 이 경우에 레버리지를 넣으니까 어떻게 됐어요? 오히려 손해를 봤죠. 꾸준히 야금야금 하락하고 있는 그래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. 변동성이 높을 경우에 해당돼요. 자, 이번에는 우리 인버스와 한번 결합해서 보도록 합시다. 자, 이 두 경우예요. 인버스에다 우리가 투자를 할 땐 보통 무슨 생각으로 투자를 하죠? 이 주식이 하락할 것이다. 인덱스가 주식시장이 안 좋을 것이라고 보고 인버스에 투자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. 자, 그런데 이 안 좋을 때도 어떻게 안 좋아야 되냐면 꾸준히 야금야금 안 좋아야 돼요.
만약에 이게 안 좋은데 변동성을 막 가지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안 좋게 되면 인버스라고 하더라도 나에게 수익률을 가져오지 못합니다. 그걸 지금부터 그래프에서 보실 거예요. 자, 여기 낮은 변동성을 먼저 볼까요? 낮은 변동성의 경우는 이게 이제 파란색이 인덱스예요. 90으로 떨어졌죠. 100에서 90을 10% 하락이 했어요. 인버스 뒤집었어요. 그랬더니 플러스 10%가 아니라 11%의 수익률이 났죠. 꾸준히 하락하는 경우, 한 방향으로 변동성이 거의 없이 변동성이 좀 낮게 움직이는 경우에는 레버리지의 효과가 극대화됩니다. 3배로 하니까 30%를 예상을 했는데 그쵸? 플러스 30% 근데 무려 36%나 났어요. 자, 이번엔 변동성이 좀 있는 경우를 봅시다. 변동성이 있는 경우에요. 여기 파란색 선이 이제 그 인덱스고요. 하락했죠? 열흘 동안 하락을 했는데 똑같이 90까지 하락을 했어요. 10% 하락했는데 올랐다 내려갔다 이렇게 변동성을 가지고 하락을 했어요. 보통 시장이 이렇죠. 원래는 변동성이 있죠. 이렇게 변동성 높을 때 인버스 봅시다. 열흘 동안 인덱스 10% 하락했는데 그러면 나는 인버스 했으니까 10%는 얻어야 되잖아. 거기다 나 3배 레버리지 인버스 했는데 그럼 30% 얻어야 되는 거 아니야? no. 너 지금 마이너스 28% 얻었어. 왜? 변동성이 컸거든. 자,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건 뭐냐. 자, 내가 레버리지나 인버스 ETF에 투자를 하고 싶다. 그러면 언제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? 방향성은 물론 중요하죠. 내가 시장 마켓에 대한 뷰가 있어야 되죠. 오를 것 같다, 내릴 것 같다. 근데 그 와중에도 어떤 식으로 오를 것 같다? 변동성이 낮으면서 계속 오를 것 같다. 혹은 변동성이 낮으면서 내릴 것 같다. 라는 뷰를 가지고 있을 때 여기에 투자를 하면은 그게 그대로 나타났을 때 물론 저희가 그 뷰를 갖고 있다 그 뷰에 맞게 시장이 움직이는 경우는 사실 없죠 별로. 이상하게 시장은 참 저희가 갖고 있는 뷰랑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경우가 많은데 뭐 어쨌든 근데 그래도 내가 뷰는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쵸. 네, 그럼 간단하게 해당 ETF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아주 간단히 보고 가실게요. S&P 500, 나스닥 100 그리고 코스피 200, 코스닥 150 인덱스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 ETF들이고요. 먼저 기본이라고 쓴 거는 그 인덱스를 그대로 따라가는 ETF입니다.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QQQ다 하면 나스닥 100을 그대로 따라가는 인덱스예요. 네, 그래서 3배 레버리지 하면 QQQ 앞에 T가 붙어서 TQQQ고요. 3배 레버리지인데 인버스다. 그러면 SQQQ. 네, 이런 식으로 표 보시고 코드 확인하시면 되겠어요. 이 코드들을 어떻게 찾는지 그 방법은 제가 다음 클립에서 또 바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.